8,520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한화로 약 1,200조 원입니다. 한 사람의 재산이에요. 한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인 이 남자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목표 밸류에이션 1조 7,500억 달러. 근데요, 같은 시기에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배심원 8명한테 만장일치로 사기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배상금 계산서에 배심원들이 뭘 적었는지 아십니까? 4.2억 달러. 파란 잉크로 다른 숫자보다 크게. 이게 뭔지 아세요? 대마초 조크예요. 법정에서 공식 문서로 이 남자를 조롱한 거예요. 이 남자가 대단한 건지 미친 건지 솔직히 저도 아직 판단이 안 돼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XAIX. 이 사람이 기침을 하면 나스닥이 출렁여요. TQQQ를 들고 계신 분들, 이 남자의 근황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남자의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주가에 직접 꽂히니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투자 조언이 아니에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 가장 많은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왜 여러분 포트폴리오랑 연결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IPO 이야기부터 갑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밸류에이션 목표 1조 7,500억 달러, 조달 목표 750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IPO가 뭐였는지 아세요? 2019년 12월 사우디 아람코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영 석유회사를 왕관의 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그때 모금한 금액이 256억 달러. 스페이스X는 그 3배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석유 왕국의 3배.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해본 적 없는 규모의 자금 조달인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핵심을 하나 놓치면 큰일 나요. 투자자들은 우주회사를 산다고 생각해요. 로켓, 화성, 우주정거장. 근데 나스닥에 실린 분석기사 제목이 전곡을 찔렀어요. 투자자들은 우주 주식을 사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받는 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70%가 스타링크에서 나와요. 스타링크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머스크가 저궤도에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서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스타링크 가입자 920만 명 돌파, 매출 106억 달러, EBITDA 마진이 54%예요. 이게 얼마냐면요. 100원 벌어서 54원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150개 이상의 나라에서 매일 수만 명씩 가입하고 있고요. 2022년에 100만 명이던 가입자가 2026년 초에 1000만 명을 돌파했어요. 4년 만에 10배. 소름 끼치는 성장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가격표예요. 1조 7,500억 달러를 2026년 예상 매출 186억 달러로 나누면 PSR이 94배예요. 94배. 이게 말이 됩니까? 나스닥의 황제 엔비디아가 약 25배,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9배예요.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가장 높은 배수를 받는 엔비디아조차 스페이스X의 4분의 1 수준이라고요? 자, 여기서 멈추면 이건 그냥 밸류에이션 토론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스페이스X IPO에서 개인 투자자 배정 비율이 30%예요. 잠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보통 기업이 상장할 때 개인 투자자한테 돌아가는 물량이 5%에서 10%예요. 이게 수십 년간 유지된 월스트리트의 관행이에요. 물량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가 가져가요. 골드만삭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곳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개인한테 던져주는 구조. 머스크는 그 관행을 뒤집어 엎었어요. 30%. 표준의 3배. 로이터 보도입니다. 머스크 측의 공식 설명은 이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상장 첫날 차익 실현하고 빠진다. 장기 보유할 진짜 주주를 원한다. 근데 솔직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세요. 누가 스페이스X 주식을 절대 팔지 않을 투자자겠어요? 머스크의 팬들이에요. X에서 그의 모든 글에 하트를 누르는 사람들. 테슬라 주주총회에 We love you 일론 팻말을 들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주식을 30% 배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요. 주가가 방어돼요. 기관이 30% 들고 있으면 실적이 실망스러울 때 매도 폭탄이 터져요. 하지만 팬들은 매도 버튼을 잘 안 눌러요. 머스크를 믿으니까요. 자, 이게 천재적인 전략일까요? 아니면 팬덤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다만 IPO 직전에 이 남자가 한 짓들을 보면 그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2026년 2월 2일 머스크가 자기 AI 회사 XAI를 스페이스X에 합병시켰어요. 주식 교환 방식으로 스페이스X 가치 1조 달러, XAI 가치 2,500억 달러. 합산 1조 2,500억 달러.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큰 기업 합병이에요. 합병 명분은 궤도 데이터 센터였어요. 머스크의 논리가 이거예요. 지구에서는 AI를 돌릴 전력이 곧 한계에 부딪힌다. 전력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AI 연산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우주의 태양광으로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스타쉽으로 발사해서 궤도에 올린다. 우주에서는 태양에너지가 무한하고 냉각도 자연스럽다. 비전 자체는 근사해요. 근데 타이밍이요. IPO 서류 제출 직전이에요.
스타링크만으로는 PSR 94배가 정당화되기 어려워요. 아무리 성장률이 놀라워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1조 7,500억 달러를 매기기는 빡빡하잖아요. 하지만 우주 AI 회사라면 AI 프리미엄이 붙어요. 시장이 AI라는 단어에 얼마를 지불하는지는 지난 3년간 우리 모두가 목격했잖아요. 시너지를 위한 합병인지, IPO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끼워넣기인지, 그 답의 단서가 합병 이후에 벌어진 일에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xAI의 공동 창업자 11명, 머스크와 함께 이 회사를 만든 핵심 인물들이에요. 합병 직후부터 한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2026년 2월 10일 토니 우사임, 24시간 뒤 지미 바사임, 이고르 바부슈킨, 카일 코직, 크리스티안 세게디, 그렉 양, 토비 폴렌 줄줄이 빠졌어요. 보도된 퇴사 원인은 스페이스X 합병 후 조직 재편, 머스크 직속 감독하에서 극도로 강화된 업무 강도, 그리고 합병된 조직 안에서 개인 리더십 범위가 축소된 것 등이에요. 그리고 2026년 3월 28일 마지막 2명, 마누엘 크로이스와 로스 노딘마저 회사를 떠났어요. 11명 중 11명, 전원 퇴사, 공동 창업자가 한 명도 안 남은 거예요. 자, 여기서 머스크가 한 말이 핵심이에요. 2026년 3월 13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xAI는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초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500억 달러, 한화 350조 원의 가치를 매긴 회사에 대해 합병한 지 6주 만에 한 말이에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직접 처음부터 잘못 만들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합산 1조 7,500억 달러의 IPO를 밀어붙이고 있다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xAI의 핵심 제품 그로크, 이 AI 챗봇이 2025년 12월 이미지 생성 기능을 출시한 직후 사용자들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대량 생성하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출시 9일 만에 약 440만 장의 이미지가 생성됐고 그중 최소 180만 장이 여성의 성적 이미지였어요. 2만 3천 장 이상이 아동으로 보이는 이미지였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2026년 1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수사에 착수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에 따라 공식 조사를 개시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그로크 접속 자체를 차단했고요. 2026년 3월에는 테네시주 10대 3명이 자기 사진이 동의 없이 변조돼 아동 성착취물로 만들어졌다며 xAI를 고소했고 볼티모어시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IPO를 앞두고 합병한 AI 회사의 창업자 전원이 퇴사하고 그 AI 제품이 전 세계에서 소송과 규제 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막장인데요. 같은 시기에 다른 법정에서 벌어진 일은 진짜 영화보다 영화 같아요. 2026년 3월 20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 8명이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어요. 일론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주주들을 기만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 유죄. 자, 사건을 처음부터 풀어드릴게요. 2022년 초 머스크는 트위터 지분을 은밀하게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상 지분 5%를 넘기면 10일 안에 공시해야 해요. 머스크는 이 기한을 11일 초과했어요. 늦게 공시하는 동안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5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 SEC의 주장이고 이건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번 배심원 재판의 쟁점은 다른 거예요. 2022년 5월 13일 머스크가 트윗을 올렸어요. 트위터 거래 잠정 보류, 스팸이나 가짜 계정이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이라는 계산의 근거를 확인할 때까지. 4일 뒤인 5월 17일에는 트위터 사용자 중 20%가 가짜 계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 트윗들이 나간 직후 트위터 주가가 급락했어요. 투자자들의 주장은 명확해요.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 더 싸게 사려는 전략이었다. 배심원 8명 전원이 그 편을 들었어요. 최대 배상금 26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하나로 약 3조 6천억 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영화에서도 절대 안 나올 장면이 벌어져요. 배상금 산정을 위해 배심원들은 각 거래일별로 트위터 주가가 머스크의 트윗으로 얼마나 인위적으로 하락했는지를 계산해야 했어요. 2022년 5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거래일. 수십 개의 숫자를 손으로 적었어요. 대부분 검은색 잉크로 쓰여 있었고요. 3달러에서 8달러 사이를 오가는 수치들. 근데 2022년 8월 9일자 수치만 달랐어요. 파란 잉크로. 다른 숫자보다 크게 4.20달러, 420.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420은 미국에서 대마초 문화의 상징이에요. 4월 20일이 비공식 대마초의 날이고 420이라는 숫자 자체가 대마초를 가리키는 은어로 수십 년간 쓰여왔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머스크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2018년 8월 머스크가 트윗을 올렸어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상장 폐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자금 확보됨. 이 5글자짜리 트윗, Funding Secured로 SEC의 증권 사기로 기소됐고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해야 했으며 2천만 달러 합의금을 물었어요.
SEC는 420이라는 가격이 대마초 레퍼런스였다고 주장했어요. 머스크의 여자친구가 그 숫자를 재밌어 할 거라 생각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고요. 2022년 4월 트위터 인수 제한가는 주당 54.20 달러였어요. 왜 54.20이었을까요? 54 더하기 20은 74. 그게 아니라 54.20. 점 앞뒤를 합치면 또 420이에요. 배심원들이 바로 그 420을 배상금 계산서에 갈겨 넣은 거예요. 파란 잉크로 강조해서. 법정에서 공식 평결서에 배심원들이 피고인을 조롱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420을 좋아하니까 여기 420 받아라. 이거 소름 돋지 않아요? 머스크 측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즉각 폭발했어요. 배심원단이 평결서를 이용해 의뢰인을 조롱했다. 이건 수치 농담이다. 사법 절차의 무결성이 훼손됐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 4월 24일까지 판결 번복을 위한 법적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머스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재판을 담당한 찰스 브라이어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 이 판사가 법정에서 빨간 보타이를 메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머스크가 자기 소유의 소셜미디어 X에서 이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옷을 입는 판사한테 공정한 재판을 받을 확률은 0.0%. 잠깐, 26억 달러 배상 소송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담당 판사를 자기가 소유한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변호사가 뺨을 때려서라도 말렸을 일이에요.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사를 공격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법학과 1학년생도 알아요. 근데 이 남자는 그런 규칙이 적용되는 세계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SEC에는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늦게 공시한 건 2025년 1월에 SEC가 머스크를 기소했고 2026년 2월에 머스크의 기각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그러다 2026년 3월 17일 SEC와 머스크 측이 합의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는 법원 서류가 나왔어요. 근데요, 합의 조건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2026년 3월 16일 SEC 집행국장 마거릿 라이언이 사임했어요. 취임 6개월 만이에요.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국장은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더 강경하게 기소하려 했지만 SEC 의장 폴 애킨스를 포함한 공화당 정치 임명직들로부터 저항을 받았어요. 머스크 측 변호사는 합의 협상이 사건 담당 실무진이 아닌 그 위의 관계자들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한가요? 일렉트릭이라는 매체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SEC의 최고 수사관이 그만뒀다. 백악관이 머스크에게 솜방망이를 원했을 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황은 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 자문역을 맡았던 사이에 그를 기소한 기관의 집행국장이 사임하고 합의 조건이 실무진이 아닌 윗선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아니면 8,520억 달러의 사람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기서 접을게요. 확인할 수 없는 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이 채널의 원칙이니까요. 다만 이런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팩트예요. 자,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생각할 거예요. 이 남자는 끝났구나. 소송, 스캔들, 창업자 전원 퇴사, 무너지고 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나와요. 이게 이 남자의 무서운 점이에요. 2016년 3월 22일 위에 모든 혼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와중에 머스크가 또 뭔가를 터뜨렸어요. 테라팹, 테슬라, 스페이스X, XAI 3개 회사가 합동으로 짓는 반도체 제조 공장이에요. 위치는 텍사스 오스틴. 투자 규모 200억에서 250억 달러. 이게 얼마냐면요. 한화 30조 원이 넘어요. 목표 공정 2나노미터. 초기 웨이퍼 생산량 월 10만 장. 이건 TSMC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잠깐 TSM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대만에 있는 이 회사가 엔비디아의 GPU도, 애플의 칩도, AMD의 프로세서도, 퀄컴의 모바일 칩도 만들어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대부분이 이 한 회사에서 나와요.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회사들이 전부 TSMC에 의존하고 있어요. 반도체 제조의 절대 왕자예요. 머스크는 이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칩 설계부터 리소그래피, 극자외선으로 실리콘 위에 회로를 새기는 과정, 제조, 메모리 생산, 첨단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부 한 지붕 아래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수직 통합, 반도체 업계의 성배라고 불리는 거예요. 첫 생산 대상은 테슬라 5세대 AI 칩 AIO,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의 추론 연산, 그리고 궤도 AI 데이터 센터용 특수칩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에요. 머스크의 주장이 이래요. 현재 지구상의 모든 반도체 공장을 합쳐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필요로 하는 칩의 2%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과연 될까요? 반도체 공장을 선언하는 것과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일이에요. 인텔이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를 되살리겠다고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TSMC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삼성전자도 3나노 공정에서 수율 문제로 고전하고 있고요. 2나노 공정은 TSMC조차 아직 양산에 도달하지 못한 차세대 기술이에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노하우, 장비 공급망, 숙련 인력이 필요해요. 네덜란드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 한 대가 약 2억 달러이고 납기가 2년이에요. 이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세계에 몇 명이나 되는지. 하지만요, 이 남자한테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재사용 로켓? 2002년 스페이스X를 세웠을 때 모두가 비웃었어요. 로켓은 일회용이라는 게 50년간의 상식이었거든요. 패컨구가 해냈고 이제 로켓 재사용은 업계 표준이에요. 글로벌 위성 인터넷? 이리둠이 1999년 파산하면서 증명된 실패작으로 분류됐었어요. 스타링크가 920만 가입자를 모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또 해내는 건지, 이번에는 진짜 오만한 허풍인 건지. 자, 여기서 끊으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2026년 2월 9일, 머스크가 조용히 폭탄을 터뜨렸어요. 스페이스X의 화성 유인 탐사 일정을 5년에서 7년 연기한다고. 잠깐, 이 남자가 뭘로 유명해졌는지 기억하세요? 인류를 다행성종으로 만들겠다. 이 비전이 스페이스X의 존재 이유였어요. 2021년 12월 CNBC 인터뷰에서 5년 안에 화성에 착륙하지 못하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5년이 2026년이었어요. 2026년이 됐어요. 화성에 가는 대신 내건 건 달 도시예요. 논리 자체는 이래요. 화성은 행성 정렬이 맞아야 26개월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다. 편도 6개월. 근데 달은 10일마다 갈 수 있고 편도 이틀이다. 반복 시행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달이 빠르다. 그러니 달에서 먼저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고 그 경험을 화성으로 가져가겠다.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타이밍을 보세요. IPO 직전이에요. 10년 뒤에 화성 갑니다는 750억 달러를 모으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은 숫자를 원해요. 언제, 얼마나, 어떤 수익이. 달 도시를 10년 안에가 화성 식민지를 언젠가보다 훨씬 모델에 넣기 쉬운 타임라인이에요. 꿈을 팔아서 제국을 세운 남자가 IPO를 위해 꿈의 크기를 조절한 건 아닌지, 현명한 경영 판단인지, 투자자들 앞에서 현실적으로 보이려는 연출인지, 이 답은 이 남자의 머릿속에만 있어요. 자, 이제 가장 묘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도가 존재하고 정황이 존재해요. 뉴욕타임스 보도예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인도 총리 모디 사이의 전화통화에 일론 머스크가 참여했다고 해요. 통화 날짜는 2026년 3월 24일. 주제는 이란 전쟁이었어요. 전시 외교의 핵심 통화예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왜 있냐고요? 공식 직함이 없어요. 국무장관도 국방장관도 국가안보보좌관도 아니에요. 정부 효율부서, 도지의 비공식 수장이었지만 그마저도 2025년 봄에 손을 뗐어요. 선출직도 임명직도 외교관도 아닌 민간 사업가예요. 뉴욕타임스의 추측은 이거예요. 중동 국부펀드들이 머스크의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고 머스크는 인도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과 사업이 한 통화선에서 만난 거예요. 인도 외교부의 공식 반응이 흥미로워요. 통화는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머스크 참여를 정면 부인했어요. 미국 백악관은 부인도 확인도 하지 않았고요. 확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전시의 정상간 외교통화에 민간 사업가가 참여한 거예요. 19세기 영국 동인도 회사 시절 이후로 국가안보통화에 이 정도의 접근 권한을 가진 민간인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이 남자의 현재 상황이에요. 순자산 약 8,520억 달러. 포브스 기준 세계 1위, 5년 전에 3천억 달러였어요. 5년 만에 거의 3배. 스페이스X IPO가 성사되면요? 인류 최초의 1조 달러 개인 자산가가 탄생해요. 동시에요. 배심원에게 사기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합병한 AI 회사의 공동 창업자 11명이 전원 퇴사했어요. 그 AI 제품은 아동 성착취 이미지 생성으로 전 세계에서 소송을 맡고 있어요. 테슬라 브랜드 가치가 2023년 정점 662억 달러에서 2026년 276억 달러로 반토막 이하가 됐어요. 정치 참여로 인한 불매운동이 유럽, 캐나다, 미국 전역으로 번졌고 분기 수익이 71% 급감한 적이 있어요. 한때 전기차의 대명사였던 브랜드가요. 유럽에서 가장 갖고 싶은 전기차 순위 7위로 밀려났어요. 아우디, 메르세데스, BMW, 토요타, 포르쉐, 폭스바겐 뒤에. 한 가지만 확실해요. 재사용 로켓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패컨구를 만든 남자예요. 전기차가 니치 시장이라고 했을 때 테슬라를 세계 1위로 만든 남자예요. 하지만 동시에 트위터 인수 후 광고 매출을 반토막 낸 남자이기도 하고 자금 확보된 트윗 하나로 SEC에 기소당한 남자이기도 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과 자멸적 충동이 한 몸에 공존해요. 그리고 이 남자의 결정이 여러분의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줘요. 테슬라는 나스닥 100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대형주예요. 스페이스X IPO가 현실화되면 나스닥의 역사적인 유동성 이벤트가 돼요. 머스크가 세운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웬만한 국가의 GDP를 넘겨요.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이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은 포트폴리오의 일부예요. 750억 달러 IPO가 성사될지, 26억 달러 배상이 확정될지,
테라펩이 진짜 첫 웨이퍼를 찍어낼지. 이 남자의 다음 수가 나올 때 여러분은 이미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독 눌러두세요.